1시간 반 전부터 그 건물에서 서성거렸고 그다음에 그날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또 그 건물에서 서성거렸고 그러니까 저 장소에 배현진 의원이 종종 오곤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지 않고서야 예.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학생이 왜 그러면 이런 학생이 이런데 심취하고 그런 영웅 심리를 배양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자체가 예. 어떤 뭐 증오의 정치로 좀 이게 점철되면서 예. 혐오와 배제라고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머리를 이제 잡고 이렇게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들어가시는 걸 봤고 피는 많이 잡고 왜소했어요. 오시면 성함을 먼저 여쭤보거든요. 근데 말씀 안 하시고 연습생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누구요? 이렇게 했는데 연습생이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중학생 이게 지금 뭐 어찌하여 배현진 의원의 사적인 이제 어떤 행로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는 이런 얘기가 혹시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공유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뭐 우발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람들이 보통 패딩 속에 주머니 속에 돌을 넣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공공장소, 뭐 길거리에서 길을 건너다 우연히 주먹질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자, 지금 뭐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어떤 이유, 뭐 과정 이런 거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 알려지고 있는데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이 중학생, 이 문제의 중학생 내일 새벽에 응급 입원이 종료가 된다 그래요. 지금 응급 입원을 지난주 말부터 좀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럼 종료가 되면 퇴원이잖아요. 근데 보호 입원 상태로 신병 확보 조사 진행할 방침이다. 이게 경찰의 어떤 방침이라고 합니다. 응급 입원, 보호 입원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예.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 50조의 응급입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예.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들의 건강 또는 안전을 해할 위험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최대 72시간 동안 그 정신병원에 그런 시설에 예.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응급 입원이고요. 오. 그러니까 아마 저 부모 이게 범행이 25일 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25일 당일 날 저 중학생이 그 보호자 아마 부모겠죠. 예.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 같이 가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6일 새벽에 이렇게 응급 입원의 형식으로 저 그 병원에 입원을 갖다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이니까 아마 30일 내일 오늘이 29일이죠. 내일에는 저희 응급 내일까지라고 그럽니다. 응급 입원 날짜가 이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은 예. 입원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응급 입원, 두 번째는 자의 입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나 기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 정신의료기관에 스스로 입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원하고 싶다 스스로. 네네. 그런데 저 중학생이 뭐 스스로 이렇게 자의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호 입원이라고 하는 게 예. 이런 보호자 같은 사람들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는 게 이게 보호 입원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중학생을 불러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정신의료기관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년법에는요. 예.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저 중학생이 형사 미성년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촉법 소년도 아닌데 예.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년법상에는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소년법 규정에 따르면 소년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하지 못하게끔 그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저 보호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일은 저질러졌고 예. 그러면 우리 애를 최대한 경한
그런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애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응급 입원시키고 퇴원도 안 시키고 보호 입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일단 이 중학생 이 범행을 과연 우발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다. 계획적으로 아예 작정을 하고 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데 많이 이거 네네.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경우를 가지고 우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면 예. 흉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벽돌인지 뭐 뭔지 뭐 그런 흉기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표현은 이제 둔기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17대를 때립니까? 제가 봤을 때 우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한 대 그냥 내가 치겠다라고 한 거는 많아야 2-3대, 1-2대 정도 때리면 그게 우발적이라고 할 텐데 예. 그다음에 저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한번 봤는데 예. 저기서 저 친구가 제가 중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처음 딱 봤을 때는 아예 사람을 그냥 살해할 작정을 가지고 저렇게 가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반 정황들을 보면 예. 뭐 한 1시간 반 전부터 그 건물에서 서성거렸고 그다음에 그날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또 그 건물에서 서성거렸고 그러니까 저 장소에 배현진 의원이 종종 오곤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지 않고서야 예.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저게 과연 그 우발적인가? 매우 계획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경찰도 아직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과연 무엇이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현철 교수님. 근데 사실은 범행 도구를 미리 갖고 있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연거푸 발생한 뭐 이 국회의원에 대한 뭐 어떤 흉기 피습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것이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 범행을 저지른 이 친구가 지금 학교 생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그 증언들을 지금 동급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배현진 의원에 관련된 그 개인 일정을 일반인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정신 질환에 의한 문제로 저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냥 이 어떤 둔기를 넣고 계속 누구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을. 근데 그 사람들이 없는 와중에 변진 의원이 보면 과거에 뭐 우리 그 방송국 앵커 출신이기도 하고 상당히 국회의원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고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얼굴이 좀 알려진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묻지마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건 상당히 계획적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그냥 본인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데 그냥 변진 의원이 알려진 분이 나타나니까 그냥 그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죠. 사회적 이슈 현장마다 등장을 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 방송이 있었는데 그 현장 모습을 비춰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모습이 있었고 지난달 말에는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현장에서도 방송에 포착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 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집회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뭐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중학생 지금 이제 정도의 예. 그 연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좀 더 남다른 어떤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데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 보고 자기 관심을 거기서 충족시키고. 예. 자, 근데 거기까지 머무는 정도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유명 정치인들의 어떤 집회에 가고 예. 또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큰 현안이 되어 있는 경복궁 낙서범 같은 그런 사건에 이런 현장에 가서 어떤 그 범인에게 뭐 지갑을 던진다든지 예. 뭔가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림으로 해서 본인이 뭔가 나는 좀 남다른 사람이다 예. 라고 하는 어떤 그 영웅 심리 같은 것들이 작동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병적인 어떤 치료, 이를테면 그게 어떤 정신적인 것이 됐든 예. 우울증 요소가 됐든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든 예. 그런 어떤 병리적 측면에서 이 학생의 경우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학생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의 이런 큰 사회적 무리를
빚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 이 학생이 왜 그러면 이런 학생이 이런데 심취하고 그런 영웅 심리를 배양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자체가 예. 어떤 뭐 증오의 정치로 좀 이게 점철되면서 예. 혐오와 배제라고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중학생에게 어떤 폭력적인 어떤 테러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 병리적 현상을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예. 정치권의 반성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